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알고 즐겨 먹는 당근, 그 영양가 높은 채소의 이면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당근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10가지를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1. 오렌지.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오렌지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당근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으로 전환되는데 문제는 오렌지의 비타민C가 이 전환 과정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당근의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어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비타민어 결핍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비타민어는 시력 유지,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결핍 시 야맹증, 피부 건조,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2. 우유.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우유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우유, 뼈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당근과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당근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두 음식을 함께 먹으면 체내 칼슘 흡수율이 크게 떨어져 오히려 칼슘 부족을 겪을 수 있어요.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폐경기 여성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칼슘 섭취가 중요한데 당근과 우유의 조합으로 인해 심각한 칼슘 부족을 겪을 수 있어요.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꼭 피해야 합니다. 3. 생선.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당근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비타민어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문제는 생선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이 이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두 영양소 모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조합이 장기간 지속되면 비타민어 결핍과 동시에 오메가3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력 저하, 피부 건강 악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커피. 네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즐기시죠. 하지만 당근을 먹은 후 커피를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방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타카로틴은 비타민어의 전구체로 매우 중요한 영양소예요. 이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어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커피가 당근의 철분 흡수도 방해한다는 거예요. 빈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철분 부족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을 절대 피해야 해요. 5. 땅콩버터. 다섯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땅콩버터입니다. 고소하고 맛있는 땅콩버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하지만 당근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땅콩버터에는 지방 함량이 높아요. 이 지방이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방해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라 적당량의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잘 흡수되지만 땅콩버터처럼 지방 함량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조합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근의 낮은 칼로리와 땅콩버터의 높은 칼로리가 만나면 생각보다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해요. 여기까지 들으셨나요? 놀랍게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소개될 음식들은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 초콜릿.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초콜릿입니다. 달콤한 초콜릿,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하지만 당근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로워질 수 있어요. 초콜릿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당근에 들어있는 칼슘과 결합해 불용성 염을 형성해요. 그 결과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옥살산 칼슘은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7. 소시지. 일곱 번째 주인공은 소시지입니다. 간식이나 안주로 자주 먹는 소시지. 하지만 당근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소시지에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당근의 비타민C와 반응해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할 수 있어요. 니트로사민은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조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암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8. 녹차. 여덟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녹차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녹차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당근과 함께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방해합니다.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지만 동시에 비타민O의 흡수를 저해하는 효과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녹차의 카페인이 당근의 철분 흡수도 방해한다는 거예요. 빈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철분 부족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9. 토마토. 아홉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리코펜이 풍부한 토마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당근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또한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 둘 다 제대로 흡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조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항산화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리코펜과 베타카로틴은 모두 중요한 항산화 물질인데 이 둘의 흡수가 방해받으면 체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10. 술. 마지막으로 소개할 가장 위험한 조합, 바로 당근과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주로 당근 스틱을 즐기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크게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이 간에서 베타카로틴을 비타민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방해해요. 결과적으로 비타민어 결핍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 무서운 건 알코올이 당근의 항산화 효과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당근의 항산화 물질들이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을 막아주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절대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놀라셨나요? 이렇게 흔한 음식들이 당근과 만나면 이토록 위험해질 수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몰랐던 위험한 음식 조합들, 앞으로는 꼭 주의해야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음식들만 피하면 당근은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시력 유지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도 많아 소화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당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다만 주의할 점은 당근도 과다 섭취하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당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카로티�혈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이 있지만 다행히 건강에는 큰 해가 없어요. 하루에 당근 1-2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이 정보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당근 섭취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당근은 가능한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 파괴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살짝 데치거나 볶아 먹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당근을 먹을 때는 약간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라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당근의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먹으세요. 껍질 바로 아래 부분에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단, 농약이 걱정된다면 꼭 깨끗이 씻어 먹어야 합니다. 넷째, 당근을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되 비닐봉지에 넣지 말고 종이봉투나 용기에 넣어 보관하세요. 습기로 인해 영양소 파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다섯째, 당근의 색깔이 진할수록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진한 주황색 당근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나니 당근이 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건강에 좋은 당근,
이제는 현명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당근 재배와 관련된 환경 문제입니다. 최근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지구의 건강도 함께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기농 당근을 선택하거나 가능하다면 직접 당근을 재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화분에서도 당근 재배가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의 작은 선택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였죠?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당근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모두 응원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건강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당근의 영양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은 피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조금씩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